혹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달라집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을 받다가 끝나거나 단절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호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과 독립은 인간이라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 자급자족이 생존하기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독립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존하는 대상은 나약함과 무력한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죠. 의존과 독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존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도록 할 수 있죠. 우리는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욕구가 외부의 힘만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소속감과 같은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욕구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하게 되는 경우 외부의 압력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생존 전략으로 의존 대상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욕구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독립을 찾기 위해 동전의 뒷면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성은 종종 자율성 또는 자유와 혼동이 됩니다. 독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삶의 흐름 속에서 주고받는 상호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독립에 관한 패러다임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성은 독립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인식을 주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을 밝히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분법적이고 어떻게 선택권이 없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다르게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은 개인, 관계, 사회적 수준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삶과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숲 생태학자인 수잔 사마드는 나무도 이웃한 나무와 연결되어 지하 균류를 통해서 정보와 영양분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약한 나무의 영양분을 전달해서 그들을 지탱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렇듯 인간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능력을 키우면 타인을 포용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저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없든 이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서로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죠. 혹시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이는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의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시스템의 원인이나 조건 중 일부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나비 효과를 믿고 있으며 나의 작아 보이는 선택이 이 세상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로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의식하는 것은 중요하죠. 저 역시도 이러한 유튜브가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이런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호 의존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기 위해서 아기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기는 의존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일까요?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될 때 우리는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생존할 때 우리의 생물학적, 정신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양육자의 능력에 기반하죠. 예를 들어 아기가 아기 자신의 움직임과 표정에 대한 반응으로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생존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적이기만 할까요? 양육자는 아기로부터 따뜻함, 부드러운 목소리, 웃는 소리와 표정과 같은 위안과 기쁨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안과 기쁨을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갈 활력을 얻어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호 연결에 대한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주의 깊게 고려하는 의도가 있을 때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이 커집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의 진실에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실을 마주하기도 더 쉬워지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의 욕구를 포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서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연결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그 힘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기 수월해지겠죠. 오늘의 실습은 상호 의존성 탐색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상호 의존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종이 한 장이나 펜과 같은 물건으로 직접 작성하시면서 이 영상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용한 공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면으로 생각하거나 저희 그 가이드에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그 흐름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몸을 가라앉히시고, 펜으로 적으신 분은 들으시면서 작성을 하시고, 내가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감아주세요. 준비가 되시면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5가지 특성, 내적 자원이 될 수 있죠. 그거를 5가지를 적어보세요. 나의 기질, 성격,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만약 찾기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했던 것들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적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 특성에 대해 질문을 돌아가며 던져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시지 않으신 분은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적거나 떠올려 보세요. 우선 그 특성을 누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특성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이 꼭 감사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 탐험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싶은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포용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당신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